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참 여러 가지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은 모두 이제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고 물가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빨리 가치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여유 자금이나 현금들을 잘 파킹을 해둬야 그 화폐 가치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증권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들, 단기 채권들이죠. 이런 거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싹 해보면서 리뉴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금리 비교해 드립니다입니다. 어떤 금리를 비교해 드릴 거냐? 증권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 채권형 상품들. 이걸 우리가 가장 편한 용어로 풀었으면 뭐가 될까요? 파킹 통장이 되겠죠. 파킹 통장. 증권사에 있는 이런 파킹을 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들은 금리가 어떨까? 이걸 보면서 한번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거랑 금리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사에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단기 채권형 상품들은요, 대표적인 게 RP가 있고요, 발행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 외에는 비슷한 거는요, 이런 것들이 있죠. MMW가 있고, 그리고 MMF가 있고, MMDA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MMDA는 은행에서 쓰는 용어라 보시면 되고, MMW나 MMF, 자, 이런 거 모두 단기 금융 상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P와 발행음이 대표적이고요. 자, 요런 거는 내가 원한다면 수시형으로, 그러니까 언제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넣어도 되고, 그 안에서 예금처럼 기간을 정해가지고 약정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묶어두겠다. 그러면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RP도 수시형과 약정형이 있고, 발행음도 수시형과 약정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요, 원화와 달러, 원화 RP, 달러 RP, 원화 RP, 달러 RP 약정형, 그리고 원화 발행어음, 달러 발행어음, 원화 발행어음, 달러 발행어음, 이런 선택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달러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유례없는 달러가 원화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정말 몇 안 되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달러를 우리가 사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돈이 원화라면 원화 그대로 이용하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돈이 달러가 있다, 달러를 다루는 직업이다 라고 하신다면 달러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 쪽이 금리가 높다고 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보여주는 거는, 야, 이거는 적어도 한 마이너스 10%까지는 손실이 날 수 있겠다, 환차 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환율 상황입니다. 자, RP는요, 영어로는 리펄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요거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 증권사가 빌려가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증권사가 매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RP를 1,000만 원어치 샀다면 증권사에 넣으면 증권사는 그 1,000만 원만큼의 채권을 고객의 계좌에 넣어줍니다. 이 채권, 여기서 채권이라는 것들은 국공채나 통한채, 은행채처럼 엄청 안전한 거, 그러니까 절대 안 깨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절대 우량한 것들을 그만큼 넣어주고, 증권사는 그 돈을 받아가가지고요, 뭘 하냐면 채권 투자를 합니다. 아주 안전하게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금리를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고, 높은 수익을 받아온 후에 그 중에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고객에게 원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없을까요? 보통은 은행이 망하는 것 때문에 예금자 보호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증권사에다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첫째로는 채권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담보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증권사가 없어지더라도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만큼 1,000만 원만큼 가지고 갈 수 있게, 왜냐하면 1,000만 원만큼 넣어준 거니까요. 가격도 거의 그만큼 찾을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요거는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량한, 우리는 채권을 배웠잖아요. 정말 우량한 그 채권이라는 것을 그만큼 담보로 넣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5,000만 원이나 또는 예금자 보호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것만큼 우량한 것이 국채인 거죠.
그래서 이 RP라는 것은 증권사의 상품 등급들 중에서 초저위험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RP가 잘못되거나 한 건 적어도 IMF 시절까지 하던 그 90년대 이후를 넘어서서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이고요. 우리는 이걸 주로 언제 마주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CMA에 가입하면 현금을 넣어두면 돈을 조금 더 주잖아요. 그거는 바로 RP형 CMA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RP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게 됩니다. 다음은 발행어음입니다. 발행어음이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이 증권사에다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심플합니다. 증권사에다가 내 돈 빌려주고 다시 증권사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갚는 겁니다. 그럼 증권사가 안 갚을 가능이 있냐? 안 갚는 경우는 증권사가 잘못되는 경우밖에 없죠. 일반적인 RP 구조에서는 그만큼 담보를 넣어주는 거고 그거는 국채를 넣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우량함이라는 것이 사실 진짜 필요가 없을 만큼 담보로 넣어주는 채권이 안정적인 거죠. 근데 이것처럼 돈을 그냥 빌려주고 그대로 돌려받는 거라면 이 증권사의 안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2A 또는 2A 플러스 수준의 아주 높은, 그리고 일부 자기자본 요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4조 원 이상 일 때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초대형 IB만 찍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만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발행어음이 나온 지가 오래 안 됐지만 이게 생기고 나서는요. 이걸 이용한 CMA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CMA도 이제 발행어음형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게 우리가 이용하기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권사로는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네 곳입니다. 금리 비교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RP 수시형 원화입니다. RP 수시형,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넣었다가 뺄 수 있는 RP를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한투 3.2, KB 3.2, NH 2.9, 미래세 3.1, 삼성 3.0, 신한 3.15, 하나투자증권이 3.3입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는 수시형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투자증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투자금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는 이상 이런 0.1% 정도의 금리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좌를 새로 튼다거나 아니면 지금 새로 뭔가를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어느 증권사를 고를까 생각을 하신다면 수시형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하나투자증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RP 약정형입니다. RP를 원화로 매수를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했을 때는 어디가 높게 얻을 수 있는가? 과연 하나투자증권일까요? 이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따라서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까지, 그리고 마지막 1년까지입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차피 묶을 거면 보통 1년 기준으로 많이 묶는단 말이죠. 우리가 예금을 하듯이. 자, 1년 기준으로는 제일 높은 것이 미래셋입니다. 미래셋에 1년을 묶었을 때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까지, 1년보다 조금 짧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긴 하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기간일 경우에도 미래셋이 가장 높습니다. 3.35%를 얻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미래셋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예를 들면 25일, 15일 이렇게 묶어야 된다라고 하면 키움증권의 3.4가 제일 높습니다. 두 달까지는 키움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이렇게 나뉘어야 나요. 두 달부터 6개월까지. 두 달부터 6개월까지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3.3과 3.4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이게 사람마다 사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아주 중요한 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묶기 시작했을 때 두 달까지 묶어야 된다. 그러면 키움. 두 달은 넘게 해도 되는데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묶어야 된다 한다면 한투. 아니야,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당장 쓸 거 아니라서 계속 묶어둬도 된다 하면 미래셋이 RP 금리는 제일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RP 달러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RP를 달러로. 요거는 수시형이랑 약정형이랑 다 한 페이지에다 나타냈습니다. 자, 나는 계좌에 달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묶어두긴 해야 되는데 워낙 입출금이 잦아가지고 수시형으로 해야 한다면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이야, 수시 입출금인데 4.65네요. 진짜 달러가 더 높다니 대단합니다. 4.65.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연 요청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달러로 월급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참고로 유튜버도 달러로 월급 받죠.
근데 수시 입출금 자주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 묶을 수는 없는 돈이다 라고 하면 한투에다 묶는 겁니다. 근데 자, 달러 RP를 약정형으로 했을 때는요. 한 달까지, 두 달까지, 세 달까지, 6개월까지 심지어 이 모든 기간 동안 한투가 제일 높습니다. 4.8, 4.85, 4.85, 4.9 정말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6개월이 안 되는 기간까지 묶어두고 계속 쓸 생각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6개월을 넘고 1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이름 바뀌었죠. 신한투자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무려 5.0입니다. 이야. 이게 달러 RP는요. 환이라는 거, 환차손 그런 것만 빼고 나면요. 이게 무위험이잖아요. 리스크 프리죠. 리스크 프리. 이거 미국 채권 사는 건데 미국 채권 안 망하잖아요. 5.0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만약에 남는 달러가 있으신데 어느 정도 기간을 묶어두신다면 신한투자증권에 이렇게 1년짜리로 묶어두면 5%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 5%와 플러스 환 변동이 같이 만나게 되겠죠. 이 RP 투자의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야, 5.0 좋네요. 이번에는 발행어입니다. 원화 기준으로요. 한 장에 다 모아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발행어인데요. 수시형과 약정형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어음을 다루고 있는 증권사 한투, KB, NH, 미래 내가 만약에 여기를 쓰고 있다면 RP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데 묶어두는 원화의 돈의 기간이 수시 입출금이라면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한 달까지도 한국투자증권이 3.6, 두 달까지도 한국투자증권이 3.6으로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두 달이 넘어서 그 이후의 기간은 모두 KB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이렇게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저도 이거 작가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보는 건데 KB증권 발행어음 금리가 이렇게 높았군요. 원화입니다. 지금 달러 아니에요. 원화인데 만약에 내가 돈을 묶어야 한다. 1년을 묶게 되면 5% 줍니다. 좋네요. 야, 발행어음은 뭐 금리가 5%까지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원화, 뭐 대부분은 원화겠죠. 내가 남는 현금이 있는데 이걸 파킹해두고 싶다. 따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파킹을 해두고 싶은데 그 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을 거라면 한투가 제일 좋고요. 두 달을 넘고 1년까지 계속 길게 둘 거라면 KB증권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행어음을 달러로 보겠습니다. 금리가 정말 높겠죠. 발행어음을 달러로 묶어둘 때는 수시형으로 수시 입출금으로 할 때는 한투가 4.8입니다. 한 달까지는 한투가 4.85로 제일 높고 두 달까지도 4.85로 한투가 제일 높습니다. 자, 두 달을 넘게 되면 세 달부터 그리고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딱 1년 전까지는 KB증권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1년을 딱 묶었을 때는 한투가 제일 높습니다. 이것도 되게 의외네요. 달러 발행어음은 최소 투자금이 1,000달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달러 RP는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달러 RP로 모으다가 그 돈이 1,000달러가 넘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때는 발행어음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자, 0부터 두 달까지는 한투, 두 달부터 1년까지는 KB, 1년짜리 상품을 꽉 채워서 하겠다 하면 한투가 제일 높습니다. 혹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참고 삼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차이가 이제 상당하네요. 돈이 좀 커진다면 5.45라는 금리는 확실히 다른 수치의 금리를 안겨다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 달 이내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하는 돈인데 카드값 같은 것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묶어둘 수 있다. 묶어둘 수는 있지만 한 달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러면 정말 짧게 묶는 거죠. 이럴 때는 한국투자증권의 수시형 발행어음이 가장 높습니다. 3.6%입니다. 돈을 묶어둘 수 있어. 6개월까지는 안 되게 그래도 몇 달 정도는 묶어둘 수 있어 라고 한다면 KB증권의 약정형 발행어음이 제일 높습니다. 4.7%고요. 아니야, 나는 한참 더 묶어둘 거라서 발행어음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1년짜리를 약정을 하겠어 라고 하면 KB증권에 있는 약정형 발행어음 5%짜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과 금리가 오르기 전인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요. 파킹 통장 2%, 그리고 막 특판하면 막 3% 겨우 주는 것 때문에 정말 큰 돈이 몰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발행어음이죠. 발행어음이 금리가 높으니까요. 기간을 거의 안 묶어도 3.6, 많이 묶으면 5%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의 금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5%를 얻기 위한 수많은 뭐 채권이나 뭐 저축은행 예금 등등 은행의 특판 상품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권사에 있는 발행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그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좌 투고 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계좌 투고 돈 넣고 앱에서 발행원 매수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현금 목돈이 있어가지고 남아 도시는 분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채권들, 단기 금융 상품들의 금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말고 금리가 제일 높을 만한 RP랑 이런 발행원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현금들까지 5%씩 따박따박 이자를 챙겨 쓰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